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왜 안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지방 축제에 네. 초청받아서 가서 아주 좋은 경험했습니다. 네. 그 진주 남강 축제 유등 축제하고 가봤어요. 너무 멋있어서요. 그리고 문경 사과 축제. 네.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요. 꼭 가보세요. 네. 네, 정말 대단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우리도 핵무장하자 그런 얘기 안 하시죠, 의원님은? 사과 맛있다. 네. 많이 사주시라 이런 그렇죠. 얘기. 네. 사과철인데 사과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핵 얘기를 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북한은 무력 도발을 이어갈까요? 왜 핵실험하려고 할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정부 그리고 여당의 자세, 특별히 당권 주자들 계속해서 핵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새 정부 들어서면 늘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평창 올림픽 앞두고 무슨 미국에서는 선제 타격고 핀셋 타격 얘기가 나왔고요. 정말 트럼프하고 주고받는 그 말폭탄 수위가 늑다리 미치광이 막 이러면서 서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권 교체한 이후에 혹은 정권 교체기에 북한의 이런 무력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것, 게다가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침략으로 전 세계가 무엇보다 불안한데 북한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규탄하고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민주화 운동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민주화 운동을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북한의 잘못된 정무적 판단으로 민주화 운동 세력이 정말 친북으로 몰려서 초토화되고 이런 일이 많아서 저는 북한을 규탄합니다. 이런 정무적 판단을. 그런데 일단 제가 누가 그러면 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말하나 봤더니 여당 당권 주자들이세요, 주로. 그러니까요. 게다가 조경태 의원은 오늘 어젠가 일요진단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충격적인 핵폭탄 발언을 하시더군요. 당신의 지역구에 전술핵을 가져오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 맘대로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사실 전술핵 배치 등 모든 문제는 떡줄 사람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떡줄 미국은 생각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지. 그래서 저는 거꾸로 늘 이현주 의원님이 좋아하시는 말. 네. 북한과 우리 정부가 적대적 공생을 하려고 하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자, 또 다른 당권 주자 이현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권 주자인가요? 유력한 당권 주자 이현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진짜 이게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전당대회 주자들이 그러고 계시네요. 다 그래요. 네. 지금 김기현, 지금 조경태, 유승민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쏘아올린 공 아닙니까? 네. 그분도 살짝 출마 의사가 있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북한의 도발도 근데 제가 요즘 보면 조금 너무 과하다. 네. 요새 북한에서 미사일 이번에 최근에 보면 몇백 발 쏘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포격했죠. 포격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동안에 비해서는 굉장히 과해요.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건 맞아요. 이것도 또 왜 이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정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 너무 어제 저녁 때는 저희 남편이랑 둘이서 야, 이거 왜 이러지? 좀 이상한데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럴 정도인데 국민들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정신 바짝 차려야 이런 생각 드는데 어쨌든 이 사실 북핵 문제는 말이에요. 사실 북핵의 북핵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핵을 쉽게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것은 뭐 사실 그것을 기대하기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핵 균형이 대안이다.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해요. 핵 균형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는 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핵 공유 아니면 우리의 핵 개발 뭐 이런 것 중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가면 그때부터는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술핵 재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실효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그래서 북한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에서 핵을 미국의 본토에 쏠 수가 있는데 그런 위협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배치를 한다 손치더라도 그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미국이 그것을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각오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나토식 핵공유도 마찬가지고 그럼 핵공유 어디다 할 거냐 구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본, 대만 이런 데 핵공유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걸 우리가 찬성할 거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자체 핵 개발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뻗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굉장한 각오를 해야 되죠. 경제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다 각오하고 해야 되는데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현주 의원님의 지역구가 네. 부산이죠? 지금 그렇죠. 네. 네. 그 옆이 조경태 의원 지역구네요. 네. 그 옆에 전술핵을 옆 동네에 가져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워워 하세요. 워워. 아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술핵 재배치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만약 핵균형을 취한다라고 할 때 전술핵 재배치가 크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핵균형이라고 말하지만 그 공포의 균형이거든요. 이거는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택하면 우리도 벼랑끝 전술로 가겠다는 강대강 대치로 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의 도발을 멈출 수 있는 힘이 그럼 지금 어디에 있겠냐. 저는 이게 2강 1중 있다고 봅니다. 중국에 있고요. 미국에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본이 끼어들어서 복잡하게 만드는데 나토식 핵공유를 일부에서 얘기했잖아요. 대선 때부터 국민의힘 주자 일부가 얘기했는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 나토는 5개국의 핵을 가져다 놓고 그걸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5개국 그럼 동북아의 핵균형을 쓰면 나토식 핵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에 핵 배치하고 대만에 배치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일본이 핵무장하는 거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지는 거죠. 안이 없고 그다음에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제가 오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짧은 워딩들을 하나 봤는데 전술핵 배치 논의만으로 북한에게 경고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그게 경고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거는 뭐 그냥 페인트 모션을 하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괌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필요시에 쓴다 이건데 사실은 괌의 상황하고는 좀 그건 또 다른 말이라. 그렇죠. 그래서 전혀. 저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의 뭐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나 독자 핵개발 얘기는 아직 그렇게 안 나옵니다만 이게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당대표 선거용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쓸 카드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만약에 이제 아까 북한에 대한 뭐 영향 이 말씀 누가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 만약에 그것이 이 말 자체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저는 북한보다는 미국이나 중국의 영향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동북아의 어떤 핵 경쟁으로 번질 수 있겠구나 해서 미국이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 네. 이제 긴장해야 되겠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영향은 좀 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얘기가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나오는 게 나쁜 것만 아니다. 근데 그런 영향은 또 북한이 계속 핵실험한다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3006님께서 전술핵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배치하자고 해도 우리가 반대를 해야 할 일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위험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핵을 가져다 놓겠다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얘기합니다. 북한이 이게 미사일 그리고 포의 정확도는 굉장히 조금 이쪽의 군사력은 높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고영남님은 상대방이 공격하는데 미국 허락받고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됩니까? 핵 도발 상황에서 전략적 배치도 고민해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하네요. 0730님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이전 말이 됩니까? 말려주세요. 주 기자님이 말릴 일이 없어요.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지금 국방부 이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진주 오셨어요. 진짜 말을 하지. 진주 사람인데 얘기하시고 7356님은 불굴의 희망 최인민희 의원님 응원합니다. 얘기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김기현 의원은 당권 주자입니다. 이분이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자강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여성의 군사 기본 훈련 여성의 군사 기본 교육 의무화해야 된다. 네. 여성의 군사 기본 교육을 해야 된다는데. 너무 놀라서 발음이 꼬이시는. 이현주 의원님 군사 기본 교육부터 받으셔야 되겠어요. 말을 할 수가 없죠. 이거 교련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지. 아니 제가 중학교 때인가 뭐 한 1학년 때인가 뭐 교련 조금 한 것 같긴 하고. 저희도 했어요. 교련복 입고 이렇게 뭐 받은다. 나무총 들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싫어했거든요. 저 진짜 싫어했어요. 제가 아마 아주 교련이라면 질색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을 텐데 제가 원래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근데 군사 기본 교육. 근데 뭐 사실 이거 근데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그 국방의 의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성도 뭐 안보 교육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안보 교육이 아니라 군사 기본 교육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안보 교육은 좀 필요하다. 또는 이제 대피 교육이라든가 민방위 교육 이런 건 필요하다. 이런 생각 좀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군사 기본 교육까지는 저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의무화입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이걸 의무화 이거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기현 후보께서 현대전의 성격과 현대전이잖아요. 일어나면 핵전쟁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버튼 몇 개 누르면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공포에 떠는데 자기 방어를 위하여 소총 쓰는 거 배우나요? 아니면 반창고 배우나요? 아니면 뭐 그 기본 그 구급 호신술 뭐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라. 이 부분은 제가 그 페북에 올린 것도 보니까 이건 딱 여가부 폐지 시기예요. 네, 그렇죠. 2030 남성들의 표심. 나를 지지해달라. 네. 근데 그거는 이번엔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전대용이에요 또? 네, 전 전대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을 보면 사실 이제 그 대피라든가 어쨌든 그 민방위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쨌든 현대전이라는 것은 어떤 정규전하고 좀 많이 다르긴 하죠.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다 총 들고 뭐 이렇게 민병대가 돼야 된다.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의 어떤 현대전에서의 성격하고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갑자기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도 되자 이런 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안보 교육이나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현주 의원님 사실 문재인 정부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나 대통령한테서도 매섭게 비판했는데 네. 그런데 북한 관련으로 비판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김일성주의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런 얘기는 안 했죠. 네. 김일성주의자? 네, 저 김일성주의자가 뭔지 잘 몰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체사상주의자다 그런 뜻 그런 뜻인가 본데. 근데 이제 신용복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김일성주의자다.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바로 그러니까 너무 비약이 좀 있고.
신영복 선생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존경을 하죠, 사람들이. 네. 예, 그래서 물론 그분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을 존경하니까 바로 김일성주의자다 하는 거는 좀 너무 저는 많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건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저 환노위에서 그걸 이제 질문을 좀 짓궂게 하셨는데 굳이 답할 필요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경산호 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네. 그럼 경산호 위원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노사 간에 또 정부 간에 조정을 해서 화해 조정 소통 이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이거든요. 조정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김은수 위원장께서 과거에 또 노조 위원장도 하셨다 이래서 혹시 역할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봤는데, 근데 이거는 만약에 그런 걸 역할을 하시려면 조정을 하시면서 양쪽의 입장을 다 이해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쪽을 너무 불신을 하시면 조정이 안 되죠. 그래서 걱정스러워요. 이현주 의원님처럼 이렇게 조금 합리적이나 이성적으로 얘기하면요. 네. 장관 못 됩니다. 네. 장관 못 돼. 저는 괜찮습니다. 별로. 예를 들면 네. 민주노총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북한에 누구 기품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조정하기 어렵죠. 네, 이거 그리고 김일성주의자라고 하면 이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중요한 장관급 역할을 하신다고 그 직을 맡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전 대통령이시고 지금 야당 다수 야당, 제1야당의 전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셨어요. 아니, 그 논리의 결정적인 맹점은 뭐냐면, 그러면 김일성 주의자를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모욕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이제 5년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치하에서 살았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 전체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지지층에서는 좋아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데 근데 그거 가지고 경산호 위원장 일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자, 근데 지금 극단적으로 그리고 집토끼를 잡겠다고 해서 이 핵 발언 그리고 북한 관련 발언을 너무 쏟아내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경선 방식을 놓고도 잡음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선택 방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 맹폭합니다. 다른 후보들이. 그리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 장관급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임명됐습니다. 요건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인데 저는 유력한 당권 주자잖아요. 네. 혹시 이거를 이제 당대표 출마하지 말라 뭐 이런 어떤 그런 건가? 뭐 그렇게 이제 설득하려는 어떤 그런 모종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엔 좀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이 자리가. 그러게요. 비상근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비상근이니까 나는 당권 도전할 수 있다는 태도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거꾸로 어떻게 되는지 네. 아세요? 그러면 이 민감한 시기에 나경원 전 의원을 콕 찍어서 중요한 자리를 주는 거예요.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 나경원 이렇게 예. 되면 이건 나경원을 윤심이 낙점했네? 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능성보다는 당권 주자 정리 차원이라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나 대표께서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호불호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유력한 당권 주자로 자리매김을 하신 배경에는 그분이 그래도 이때까지 쭉 보면 어디 줄은 안 서셨어요. 네. 네, 당내에서 보면. 네. 그게 저는 어쨌든 나경원 대표의 큰 장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감사한 일이고 굉장히 그 역할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는 당권의 영향을 받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끝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방위산업체 주식 2억 3천만 원 정도를 취득한 상태로 국방위 활동을 했다. 이 얘기 나왔는데요. 국방위 활동하기 전에 네. 백지 신탁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이너스 15%로 전량 매도한 거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 왜 주식을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럼 이재명 대표는 숨만 쉬어도 욕먹겠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지적을 받았을 때 어쨌든 빨리 손해보고라도 판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오세훈 시장하고 너무 비교되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백지 신탁 그거가 문제 있다고 권익위에 구제 요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파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팔았으니까 이제 일단락된 사안 같고 백지 신탁했기 때문에 사실 애초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문제는 없죠. 법적으로는 백지 신탁을 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제 대선 나오셨는데 조금 생각이 조금 여기까지 못 미친 것은 좀 경솔하신 측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이현주 최민희 이현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